안녕하세요. 오랜만에 인사드립니다. 단빛 라디오스타 DJ 김승빈이에요. 지금 시작할 코너 황당 스토리는 여러분들이 알 수도 있고 모를 수도 있는 세계에서 벌어졌던 황당하고 신기한 흥미로운 이야기를 소개하는 시간입니다. 자, 그럼 첫 번째 이야기 시작해 볼까요? 첫 번째 이야기는 혈액형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모두 각자의 혈액형을 가지고 있죠? 우리나라 사람들의 혈액형 분포는 어느 정도인지 궁금하지 않나요? 우리나라 사람들의 혈액형 분포는 A형이 32%, B형 30%, O형 28%, AB형이 10%라고 해요. 즉, AB형의 수가 다른 혈액형에 비해 많이 적긴 하지만 대체로 고른 분포를 나타내는 가운데 A형이 상대적으로 다수를 점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생기는 궁금한 한 가지, 다른 인종 혹은 다른 나라 사람들은 어떨까요? 그들도 우리처럼 전체적으로 고른 혈액형 분포를 나타낼까요? 궁금하지 않나요? 제가 알려드릴게요. 다른 나라 사람들은 저희 나라하고 또 다른 분포를 갖고 있어요. 인종 및 나라마다 편차가 있지만 재밌게도 중남미 나라에 가면 이러한 균형이 완전히 무너져 버린다고 해요. 과테말라라는 나라 혹시 아세요? 거기는 정말 놀랍게도 사람들의 혈액형 분포가 A형이 3%, B형 2%, O형이 95%, AB형은 0%로 나와 있다고 해요. O형에 크게 치우쳐 있는데 저희 나라는 A형이 되게 많잖아요. 근데 여기는 O형 다음으로 A형이 많긴 하지만 그래봤자 A형이 고작 3%밖에 없고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미비한 수준일 뿐만 아니라 AB형은 전혀 없다고 해요. 이러한 혈액형 편중 현상이 과테말라 사람에게서만 나타나는 것은 아닌데요. 볼리비아라는 나라도 우리나라와 평가전을 했던 나라이죠. 네, 볼리비아 혈액형 분포는 A형이 5%, B형이 2%, O형이 93%, AB형이 0%이고 니카라과라는 나라도 O형이 93%나 된다고 해요. 근데 페루의 경우를 보면 한술 더 떠가지고 전 국민이 O형이라고 합니다. 되게 신기하지 않나요? 우리나라에서는 사람들의 혈액형이 다양하게 분포되어 있어가지고 그 혈액형을 알아맞히는 재미도 있고 혈액형으로 사람마다 성격을 판단하기도 하잖아요. 그래서 유독 우리나라 사람들이 혈액형에 대해 관심이 많기도 한 이유 같아요. 저도 참 신기하더라고요. 물론 과테말라나 볼리비아, 니카라과도 마찬가지지만 특히 페루의 경우 이 통계는 스페인계와 혼혈을 제외한 순수 혈통을 대사한 수치라고는 합니다.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O형 혈액형을 가지고 있는 이유는 본래 남미에 살았던 인디오들의 혈액형이 100% O형이었다고 해요. 근데 그 중남미 사람들에게 O형이 많은 게 이러한 인디오의 피를 이어받았기 때문이라고 하는데요. 참고로 O형은 이런 인디오들의 혈액형을 받았기 때문에 병원균과 기생충에 대한 저항력이 특히 강하다고 수많은 연구 결과에도 나온다고 하는데요. 선천적으로 건강한 몸으로 태어났지만 이게 정복자와 함께 들어온 병원균 앞에 무력하게 무너지고 말았다고 하는데요. 과거 에스파냐로부터 침략을 받기 전까지만 해도 남미에는 독감이나 천연두가 없었다고 합니다. 근데 외부 침략자를 매개로 해서 전해진 천연두와 독감 병균이 이들에게 치명타를 날렸고 수많은 인디오들이 목숨을 잃고 말았다고 하네요. 혈액형과 관련된 이야기 재미있지 않나요? 음악 두 곡 듣고 흥미진진한 두 번째 이야기로 돌아올게요. 브라운 아이즈 걸스의 Hold the Line, 노라조의 고등어 듣고 오겠습니다. music for someone to the world of sex, most wanted writers, both industry and the street. Listen up, it's BEG, your BB.
두 번째 이야기를 얘기하기 전에 사실 이제 저희가 음악 나오는 동안 얘기를 했는데 저 PD한테 많이 혼났어요. 여기 지금 이 프로그램이 지금 PD가 야심차게 지금 준비한 프로그램인데 제가 너무 다운 시켜놨다고 지금 저한테 막 뭐라 했거든요. 한번 PD 요청대로 좀 제가 잘 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좀 텐션을 올려서 한번 해보도록 노력할게요. 자, 두 번째 이야기는 참 신기한데 한 나라의 실업률이 90%나 된다고 하면 믿을 수 있겠어요? 요즘에 관련해가지고 이런 얘기가 많은데 지구상에 실제로 그런 나라가 있다고 해요. 이게 그 태평양의 작은 섬나라 나우루라는 나라라고 하는데 참 신기하네요. 저희 PD가 어디서 이런 거를 보고 왔는지 참 신기한데요. 세상에 참 신기한 일이 많은 것 같아요. 네, 방금 말한 대로 태평양의 작은 섬나라 나우루의 실업률이 무려 90%에 이른다고 하는데 아까 제가 말했듯이 요즘 우리나라 청년 실업률이 많은 골칫거리잖아요. 근데 나우루라는 나라는 90%가 된다고 하는데 이게 어떻게 이렇게 되는 건지 참 궁금하네요. 근데 그 실업률이 90%라면은 즉 국민 대다수가 다 직업이 없는 상태인데 나라가 어떻게 잘 돌아갈지도 참 궁금하네요. 물론 이제 보니까 옛날부터 그랬던 것은 아니라고 해요. 예전에는 여기가 이제 다른 섬나라들처럼 농업과 어업에 종사한 사람들이 많아가지고 그 식량을 자급자족했다고 해요. 근데 이제 이게 1889년 이제 섬에 질 좋은 인광석이 풍부하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이제 여기가 급변하게 됐다고 하는데 역시 그 자원이 많은 게 참 좋은 것 같아요. 중동 지방도 보면은 석유가 많아가지고 나라가 지금 풍요롭잖아요. 저희 나라는 자원이 없어가지고 힘든데 이렇게 인광석이라는 자원이 이제 발견되면서 이제 나라가 갑자기 급부상하게 됐다고 해요. 여기서 그 앞서 말하기 전에 여러분 그 알바트로스라는 새 아세요? 요즘에 그 책 보니까 그 열정의 기름 붓기인가 이제 그런 책이 있더라고요. 그 책에서 저는 이제 알바트로스를 본 적이 있는데 이제 이 새가 뭐 가장 크고 가장 멀리 나는 새로 알려졌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제가 자세히 기억은 안 나는데 이제 오랜 기간 이제 준비를 하다가 이제 바람이 불면은 이제 그 바람을 타고 쭉 나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근데 이제 우리나라에서는 신천홍이라고 불리고 있다고 해요. 근데 이 알바트로 새가 이제 되게 마리수가 적어져가는 희귀종이라고 해요. 지금 그 유튜브로 보시는 분들은 알바트로 새의 지금 사진이 나가고 있거든요. 정말 날개가 엄청 큰데요. 귀엽다. 아무튼 그 이 알바트로 새가 원래 과거에는 남태평양에 서식을 했었는데 현재는 그 일본 토리섬에 번식하고 북태평양에 서식한다고 해요. 그렇다면 이 나우루라는 이 작은 섬나라에 질 좋은 그 인광석하고 90%의 실업률 그리고 알바트로스의 새와는 어떤 관계가 있을까요? 저는 이것만 봤을 때는 연관성을 전혀 모르겠는데 이제 봐보니까 1889년 바로 인광석은 나우루란 나라에 서식하고 있는 알바트로스 새의 변이 산호와 화학 반응을 일으켜가지고 만들어진 거라고 해요. 참 그 동물들의 그 배설물이 저희에게 쓰이는 경우가 되게 많은 것 같아요. 이제 작게는 비료로 쓰이기도 하고 뭐 고양이 변으로 한 그런 커피도 있지 않나요? 피디님 그렇죠? 맞죠? 네. 그런 것도 있다고 하고 참 신기하네요. 아무튼 그런다고 하는데 이제 당시의 선진국들이 이제 섬에 인광석을 채굴할 수 있도록 이제 시설을 만들기 위해 가지고 앞다퉈 나우루에 몰려들었다고 해요. 그래가지고 그 덕분에 나우루의 GDP가 급성장했고 1980년대에는 무려 미국보다 윤택하고
부유한 나라로 발전했다고 해요. 아 참으로 부럽네요. 근데 이제 그게 끝이 아니라 이제 그렇게 부자가 된 나우루 국민은 이제 지상 낙원이 따로 없는 생활을 하게 됐어요. 그래가지고 세금 한 푼도 없지. 아 피디가 그러는데 그 루아 커피라고 하네요. 그 고양이 변에서 이제 하는 또 다람쥐 변으로 만든 커피도 있었다고요. 아주 코끼리 코끼리 변으로 만든 것도 있어요. 아 그러게 참 사람 배설물 말고는 동물들 배설물들은 참 값어치가 되네요. 다 비료라도 하다 못해 쓰고. 아무튼 그렇게 이제 자 이제 다시 돌아가서 나우루 국민들이 이제 그렇게 지상 낙원이 따로 없는 생활을 하게 됐는데 세금 한 푼도 없고 의료비하고 교육비도 전액 무상이라고 해요. 이제 저희 나라가 요즘에 이제 꿈꾸는 게 바로 이런 거잖아요. 이제 의료비도 그러고 이제 복지 발전을 되게 꿈꾸고 있는데 이 나라는 벌써 이렇게 됐었다고 하더라고요. 예, 저희 그 장원나 그 MC가 저희 나라가 아니라 이제 우리나라로 고쳐달라고 자 합니다. 우리나라, 네, 우리나라, 예, 우리나라도 이제 이런 걸 꿈꾸고 있잖아요. 근데 거기다 노동의 의무도 없고 연금까지 꼬박꼬박 받을 수 있다고 해요. 참 좋은 나라인데 저도 여기 이민 가서 살고 싶네요. 그 당시에도 이제 힘든 채굴은 이제 돈을 벌기 위해 이제 힘든 채굴을 해야 되는데 그런 경우는 다른 섬나라에 온 노동자들한테 시켰다고 해요. 그러니까 자국민들은 이제 그냥 국가에서 번 돈으로 편하게 이제 먹고 살 수 있었다는 거겠죠. 상황이 근데 이렇다 보니까 나우루 사람들은 이제 일도 안 하고 하루하루 빈둥거리면서 이제 살았는데 이제 2000년 경부터 이제 나우루에게 서서히 안 좋게 되기 시작해요. 이제 나라를 윤택하게 만들었고 이제 국민을 지상 낙원으로 이끌어주던 인광석이 바닥을 드러냈어요. 그래가지고 수십 년 동안 이제 놀고 먹고 이제 노동에 대한 개념이 없이 있었는데 나우루 사람들이 이제 도무지 일할 생각을 하지 못했겠죠. 저 같아도 이제 주말에 좀 쉬다가 출근을 다음날 하려고 하면은 너무 힘들잖아요. 근데 이거를 막 몇십 년 동안 이렇게 하다가 갑자기 너한테 일해라 하면 누가 하겠어요. 저도 그럴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정부는 이제 국가적으로 위기가 닥치니까 여러 방법을 동원해가지고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애를 썼지만 역시나 그걸 따라주지 않았고 지금 나우루는 파산 직전에 놓여 있다고 해요. 그렇다면 이제 나우루 사람들은 요즘에는 하루하루 어떻게 보내고 있을까요? 지금도 그들은 할 일 없이 집 주변에 어슬렁거리거나 가만히 있는 것보다 시원하다는 이유만으로 목적지도 없이 오토바이나 차를 몰고 섬을 돌아다닌다고 해요. 그러니까 계속 소비를 하는 것만 하는 거죠. 저희 PD가 방금 알려줬는데 우리나라 노동 시간이 세계 최고 수준이랍니다. 저희 PD도 주말에 나와가지고 열심히 일하고 고생하고 있어요. 자, 참 그 되게 이렇게 황당 지금 스토리 이제 프로그램을 하게 됐는데 참 세상에 신기한 일이 많은 것 같아요. 이제 AB형이 그렇게 세계적으로 없다는 것도 참 처음 알게 되었고 또 이렇게 실업률이 90%라는 나라가 있다는 것도 알고 지금은 이제 파산 직전에 놓였다는 거 참 우픈 일이죠. 자, 오늘 준비한 황당 스토리는 여기까지고요. 다음에는 더 신기하고 흥미진진한 이야기들을 가지고 올게요. 그리고 저도 좀 더 노력해서 더 재밌는 방송을 할 수 있도록 돌아오겠습니다. 자, 노래 두 곡 다시 듣고 장원나 씨와 함께 단빛 음악 창고에서 만나요. 자, 두 곡은 시아의 사랑의 인사, G.O.D의 거짓말입니다. 듣고 오겠습니다.